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가문 이야기 4대 명문가 왁스만 앤 스트랩토마이신 결핵치료의 지평을 열다. 그리고 노벨상 논란 슈와츠와 왁스맨의 저작권 싸움, 학문적 진실성과 예우의 기로 혹은 하극상. 두 번째 주자 네오마이신 1949년, 카나마이신 혹은 황금마이신 내성을 피하고 싶어서. 또 다른 가문 겐타마이신. 1. 4대 명문가. 페니실린 시대가 열리고 1년 후 또 다른 거물급 항생제가 개발된다. 이름하여 스트랩토마이신. 이를 기폭제로 하여 아미노글리코사이드라는 또 하나의 명문 항생제 가계도가 만들어진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이름 그대로 아미노슈거와 글리코시릭 반드로 엮여있는 물질이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좀 짜증날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미노사이클리톨 구조에 아미노슈거가 복수로 달려있는 그런 구조다. 사실 페니실린을 비롯한 백타락탐 구조들은 한두 번 종이에 그려보면 금방 파악된다. 반면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제제들은 그렇지 못하다. 주된 이유는 아마 슈거의 구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진해처럼 생긴 6개의 탄소 구조도 복잡한데 링 모양까지 만드는 바람에 외워야 할 것들이 2배로 넘어간다. 2배로 늘어난다.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로는 꾸불텅꾸불텅한 제3의 구조까지 알아야 한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인체 내에 일어나는 대사들을 이해하는 첫걸음부터 막힌다. 사람뿐인가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의 구조와 이에 따른 치료 방법의 이해도 원천 봉쇄된다. 그리고 이 아미노글리코사이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할 수 없다. 하긴 세상일 어느 하나라도 만만한 게 있던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고통을 수반해야 얻을 수 있다. No pain, no gain. 그래서 좀 고통스럽지만 슈가와 아미노슈가 그리고 아미노사이클리톨에 대한 기본부터 익히면서 시작하자. 사이클리톨, 전미어로 OL이 붙는 것으로 보아 알코올의 구조, 하이드록실기가 붙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미어에 OL이 붙는 걸로 보아 알코올 구조, 즉 하이드록실기가 붙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사이클로헥산에 하이드록실기가 잔뜩 붙어있는 사이클리톨이다. 여기에 아민기가 붙으면 아미노사이클리톨이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기본 뼈대인 2데옥시스트랩타마인. 아미노슈거는 정확히 말해서 2아미노2데옥시슈가다. 아미노슈거는 정확히 말해서 2아미노2데옥시슈가다. 다시 말해서 슈거의 C2에 있던 하이드록실기가 아민 그룹에 대체된 것이다. 아미노슈거는 세균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름 아닌 펩타이드 글리칸의 성분으로서 N-아세틸 디글리코사마인과 N-아세틸 뮤라믹 엑시드가 대들보를 이루며 특히 페니실린 작용 기전을 논할 때마다 항상 등장한다. 이 아미노클리사이톨의 아미노슈거가 아미노사이딕 반드를 하면서 복수로 달라붙은 구조가 바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다. 내 눈에는 마치 스타트rek의 엔터프라이즈호 우주선을 닮은 것처럼 보인다. 아미노사이클리톨의 아미노슈거가 글라이코사이딕 번드를 이루고 있는 거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가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의 아미노사이클리톨 구조물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스트랩타이딘과 2데옥시스트랩타마인. 스트랩타이딘과 데옥시스트랩타마인. 맨 처음 개발된 스트랩토마이신이 스트랩타이딘 구조이고 이후에 나온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제제들은 2번 탄소의 하이드록실기가 없는 구조인 2데옥시스트랩타마인을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가문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가문으로 부화된다. 스트랩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그리고 이들 각각에서 다양한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제제들이 나온다. 스트랩토마이신, 네오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그럼 시기상으로 가장 먼저 나온 스트랩토마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왁스만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 셀만 왁스만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유태인으로 1910년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루처스 대학에 입학한다. 학부생 때부터 이미 흙 속의 세균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러스처스 대학에서 이 주제에 집중적으로 몰두하였다. 꾸준한 연구 과정을 통해 그는 흙 속의 세균이 어떤 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세균 종들을 죽이는 텃세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스트랩토마이세스, 처음엔 악티노마이세스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 균에서 여러 후보 물질들을 추출해서 살균력을 검증하곤 했다. 살균 효과는 꽤 좋았으나 문제는 안정성이어서 동물 실험을 하면 예외 없이 독약으로 작용하곤 하는 좌절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1940년에 란셋에 실린 페니실린 논문을 접하고 열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스트랩토마이세스를 진균, 즉 곰팡이균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MICES로 끝나는 이름이고 페니실린을 추출한 페니실리움도 곰팡이니까 당연히 이 스트랩토마이세스도 곰팡이로 오해한 탓일 거다. 그러나 스트랩토마이시스는 세균이다. 아울러 훗날 또 다른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만들어내는 마이크로모노스포라도 엄연한 세균이다. 왁스만의 권한은 1943년 그의 문화로 들어온 제자 알버트 슈와츠에 의해 해결이 된다. 알버트 슈와츠는 스트랩토마이시스 그리서스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을 죽이고 동물에게도 유해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구조면에서 아민기가 풍부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양성전하를 띈다. 따라서 음성전하가 있는 곳으로 달려든다. 이것이 세균과 조우하게 되면 음성전하가 있는 구조로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세균 표면이다. 그래서 세균 표면에 잘 달라붙는다. 그리고 액티브 트랜스포트 과정을 통해서 세균 세포 내로 들어간다. 혐기성균은 아미노글리코사이드를 안으로 들여보낼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아미노글리코사이드가 혐기성균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세균 내부에서 또 만나게 되는 음성 전하를 띤 물질이 바로 RNA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30S 리보솜에 작용하여 mRNA의 번역을 통해 분탕질을 치고 바로 여기 스트랩타이딘이 바로 여기서 역할을 한다. 다른 모든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경우 2데옥시스트랩타민이 맡아서 한다. 펩타이드를 달고 있는 tRNA가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방해한다. 결과적으로 세균의 펩타이드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다. 음성 전하를 띤 구조물에 잘 달라붙는다는 것이 세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인체 내에서 특히 신장이나 청각기관에 있는 음성 전하를 띤 포스폴리피드에 매우 강하게 결합한다. 그래서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주요 부작용인 심부전이나 청력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미국 군부대에서 치료제로 시도를 하게 되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자에는 치료에 실패하지만 1946년 세 번째 환자로부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세 번째 환자가 훗날 미 상원 의장과 세 차례나 미 대통령의 대권에 도전을 했던 로버트 돌 의원이다. 스트랩토마이신이 치료 효과를 보이는 세균들 중에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결핵균이다.
그동안 결핵은 뾰족한 치료제가 없었으며 기존에 나온 페니실린은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슈와츠는 이 스트랩토마이신이 결핵균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한다. 이것이야말로 페니실린과 차별할 수 있는 스트랩토마이신의 최고 매력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핵 환자의 치료제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1947년 썰 오스틴, 브래드포드 힐의 주도하에 임상 시험이 시행된다. 스트랩토마이신 투여군 결핵 환자 55명과 컨트롤군 55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의 결과는 고무적이긴 했다. 6개월 후 평가 결과 투여군 중 28명이 호전되고 3명이 사망한 반면 컨트롤군은 14명이 사망하고 호전된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 그런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호전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재발하였다. 짐작하시다시피 내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첫 임상시험은 초반의 성과에 이어 내성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 걸림돌은 훌륭한 파트너 약제가 곧 출현하면서 돌파구를 연다.